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전격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야 3당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분의 국정농단 사태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는 등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최순실 쇼크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진단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는 급등하고 반기문 테마주는 급락하는 등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은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저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의 집값이 0.8%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남, 강동 지역의 재건축 열기는 여전하지만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 우려에 하락세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진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전격 내정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교체하며 부분 개각을 해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바꿔보려는 계산인데요.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 3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무총리 인준이 무산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꼼수라는 국민적 분노만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국면 전환을 위해 전격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오늘 개각으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행정학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과 교육부 총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종용 현 금융위원장이,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야 3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야가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개각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개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입장도 보이콧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을 모은 과정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판단하고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에 대해 내주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물 등을 최 씨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를 최 씨의 사무실로 직접 가져가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증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는 장중 2000선이 무너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재계가 어지러운 사이 정치 테마주는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온 나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정치 테마주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문재인 테마주인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2,900원대에서 어제 6,170원까지 올라 일주일 새 주가가 112%나 뛰었습니다. 고려산업은 상임고문이 유력 대권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같은 경남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지목됐습니다. DSR 제강도 대표이사가 문 전 대표와 고교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같은 기간 70%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른바 반기문 테마주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외조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엔코는 지난달 25일 이후 15% 하락했고 다른 반기문 테마주인 CCS, 휘닉스 소재 등도 대체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관련 기업들 주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CJ 주가는 장중 한때 8.77% 급락하며 52주 신저가인 15만 6천 원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환입니다. 갤럭시 노트7 사태와 최순실 게이트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약세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에서 팔자에 주력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 전날의 3배에 가까운 만 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날에는 선물 시장에서 장중 8,000계약의 순매도에 나섰다가 규모를 줄여 3,400계약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외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12,000계약을 순매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최순실 사태가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최순실 쇼크로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해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최순실 쇼크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최순실 쇼크로 주식시장 맥을 못 추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순실 쇼크로 인해 주식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 198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전일 7주 만에 20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 지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결국 2000선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197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순실 쇼크로 정책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63% 급등한 17.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통상 변동성 지수는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네, 산업계가 이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로 혹시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순실 쇼크로 인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야말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위기의 제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은 녹록지 못한 상황인데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 즉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서 향후 경제 상황이 더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못해 수출이 안 되고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등 제조업이 어려울수록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인데요. 조선 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견실히 추진해야 하는 등 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쌍두마차인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흔들리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단종과 현대차의 파업, 리콜 등 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던 빅2 기업의 악재가 겹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9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일제히 하락했고 10월 수출 실적 역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3.2% 줄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기에 돈을 준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죠. 네, 맞습니다. 이 최순실 사태는 그 후폭풍이 재계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실제 삼성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회사를 통해 이들 모녀에게 35억 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이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스코는 황은영 사장이 최 씨와 만나 배드민턴 창단을 논의한 것을 비롯 최 씨로부터 인사 영향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CJ도 최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에 1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실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줄소환이 이어진다면 이는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대선 자금 수사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등 산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들이 이번 최순실 쇼크로 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4분기 성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죠. 네, 맞습니다. 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 대내외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폭, 특히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폭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최순실 씨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시티그룹은 정치적 불안으로 실물 경제 전반적으로 민간 심리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 둔화폭이 커지고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등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바클레이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당분간 경기 안정 정책에 주안점이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 최순실 쇼크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일 내놓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 3구 주요 재건축 지역들은 숨을 죽인 채 내일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양한나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정부가 내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화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오늘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 부총리 내정자의 말처럼 내일 나올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분양시장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전매 제한 강화와 재당첨 금지,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나올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나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는 강남 3구의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런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강도가 센 대책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어 침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서 처벌 강화와 같은 저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정책은 아닐 것 같아요.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투기만 잡겠다고 하는데 괜히 그 어설프게 나왔다가는 경제 전체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은 상황.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32주간의 상승 랠리를 끝내고 보합 상태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야간나입니다. 내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7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외곽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지방은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증가 우려와 금리 상승 압력으로 하락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신규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대책이 가장 단기적으로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하고요. 재고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가게들이 지불 가능한 능력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 내년엔 과잉 공급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건사년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내년 분양 승인 전망을 한 결과 전년보다 15% 감소한 38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사년은 그동안의 공급 증가 부담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과 강동 재건축 열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종료되는 만큼 개포와 잠원, 고덕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이 꾸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말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대선이 과거처럼 부양의 의미뿐만 아니라 저성장 탈출과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가 산재해 있어 부동산 시장의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집주인을 알아보고 자동으로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목소리로 집에 있는 다양한 가전을 제어하는 사물인터넷 빌트인 아파트가 현실이 됐습니다. SK텔레콤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택전시관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이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가 모드 실행해줘. 집에 들어와 귀가 모드를 말하자 자동으로 모든 전등과 가전제품이 켜집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아파트 현관문에 서면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옵니다. SK텔레콤과 현대건설이 오늘 시연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입니다. 집주인의 위치 정보와 이동, 수면 패턴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거나 가전제품을 가동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습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지능형 스마트홈이 이를 스스로 인지해서 제습기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솔루션 누구를 적용해 사람의 목소리로 모든 가전제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조명 꺼라고 명령을 내릴 때 어느 방에 조명을 끌까요? 라고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췄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입니다. 레베카, 공기청정기 켜줘. 공기청정기를 켰습니다. 아파트의 공용 부분까지도 연동이 되고 거기에 지능적인 기능까지 추가가 됨으로써 굉장히 통합적인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K텔레콤과 현대건설은 내년까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2만 9천 가구에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핀테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금융 형태인 P2P 금융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P2P 금융은 지난해 말 이후 꾸준히 성장해 누적 대출액 3천억 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발행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도적 규제가 크라우드 펀딩 업계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P2P 금융업계 누적 대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2,900억 원을 넘어 10월 기준으로는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350억 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10개월 사이에 9배가량 성장한 겁니다. 개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P2P 금융이 이처럼 큰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 덕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에 투자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세전 10% 내외로 다른 금융업계 투자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동안 양호한 수익률 제공으로 투자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수도권 남성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비수도권 투자자와 여성 투자자, 중장년 투자자로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의 집계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 금액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 10월 기준 약 10억 7천만 원으로 지난 7월보다 2배 이상 낮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정체에 빠지게 된 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개인당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관련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연간 한 개 P2P 업체당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개인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천만 원까지, 한 개의 P2P 업체에는 4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중국과 일본 등 외국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직접 사는 이른바 역직구 판매액이 5,5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5,512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우리 상품 4,371억 원어치를 샀고 품목별로는 화장품 판매액이 4천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역직구 판매액은 지난 1분기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외국 상품을 사는 직구 구매액을 처음으로 앞지른 뒤 사상 최대치로 커졌습니다.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5% 증가한 4,4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신 유럽과 일본,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구매 증가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 중부 해상에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1cm 안팎으로 조금 쌓일 수도 있겠고 내리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난 뒤에는 서풍을 타고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린 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6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5도 안팎,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3m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입동절기인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